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 뭐 했더라? 지난번에 뭐 했었죠? 기억이 안 나네. 맞다. 지난번에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에 대해서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빼먹은 내용을 한번 살짝 얘기하고 갑시다. 그때 사용 가치가 대두되면 뭐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사용 가치의 대두, 그러니까 즉 사용 가치가 대두된 물건의 사용 가치는 어떻게 하락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뭐 쉬운데, 사용 가치가 대두된 물건의 사용 가치는 어떻게 하락하는가, 이거 뭐 솔직히 별거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번 기업 혹은 정부가 개입 혹은 투자하여 그 물건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기업 혹은 정부가 개입 혹은 투자하여 그 물건의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이상적인 방법이고, 이 과정 속에서 뭐 생산 혁신, 생산 혁신이나 뭐 이제 그런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다양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요를 소시킨다. 뭐 다양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요를 감소시킨다. 뭐 금리 인상, 뭐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금리 인상 등등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다양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거는 이제 조금 1번 반복보다는 조금 좋지 않죠. 왜냐면 갖고 올 수 있는 게 기침체, 뭐 그리고 뭐 경기 침체나 뭐 등등등 이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겠죠. 뭐 국가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근데 3번이 조금 그런데요. 이게 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얘기가 그 물건의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 혁신이 뭐 투자하든 뭐 정부가 개입하든 그 생산 혁신, 그러니까 뭐 생산량이 어쨌든 증가를 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죠.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을 때 이제 2번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최악의 방법 3번 자연적인 수요 감소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끔찍한 얘기죠. 자연적인 수요 감소가 일어난다.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만약에 이제 제가 뭐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층의 붕괴, 국가 간의 심각한 갈등 등등, 뭐 이런
자연적인 수요 감소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취약계층의 붕괴가 일어나겠죠. 붕괴. 이게 말이 붕괴지 참 끔찍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심각한 갈등. 솔직히 전쟁 안 나면 다행이죠. 이게 그 강도에 따라서 또 틀린 건데 강도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참 강도가 너무 크게 되면 뭐 전쟁 등등등의 비참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자연적인 감소가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 자연적인 감소의 강도가 너무 클 경우, 그러니까 그 감소 폭이 너무 커야 될 경우에는 전쟁 등등등의 비참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제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에서는. 그렇고요. 뭐 요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던 환율.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뭐 일단은 뭐 화폐 수요 공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1번 그 시대의 상황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시대마다 상황이 다 틀릴 겁니다. 뭐 물자가 풍부하고 시대라면 풍부하고 간의 복권 인류 이의 그다지 커다란 대립 혹은 문제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물자가 풍부하고 봐보십시오. 1번 그 시대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자 풍부하고 국가 간에 혹은 인류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대립 혹은 문제가 없는 시대가 있을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그냥 황금 시대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시대가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이게 시대에 영위할 수 있는 식품 유의거리 수 있는 국가의
발전이 두드러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꼭 사치품 뭐 이러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사치품에 저는 이게 참 애매하지만 사치품 유의거리에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스마트폰, 뭐 컴퓨터 또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자동차, 술, 뭐 그리고 고급 옷 등등.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솔직히 이게 지금 제가 이 스마트폰을 사치품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정말 뭐 힘든 상황이 오면, 내가 돈이 정말 없는 상황이 오면 이 스마트폰 요금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무리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어떻고,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이 어떻고, 그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도 사치품 혹은 유익거리,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요, 사치품 혹은 유익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뭐 물론 요새는 이제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뭐 컴퓨터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사치품 혹은 유익거리, 여기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뭐 별로 이렇게 뭐 크게 생각을 안 하지만, 정말 비싼 차, 좋은 차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술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 고급 옷, 뭐 명품 백, 뭐 등등등 정말 많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정말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냥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것들을 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국가의 발전이 두드러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황금 시대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황금 시대가 지나서 요 2번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이유에 인해서요. 뭐 그 이유는 뭐 요새 대표적으로 환경 오염이라든가, 뭐 인구 수의 증가, 개인당 필요 소비 물질 등이 있겠죠. 자,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왜 부족해지느냐? 뭐 환경오염, 뭐 요새 예를 좀 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저도 제 눈에 보이는 걸 들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인구수의 증가, 뭐 어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뭐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조금 더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인구수가 많이 증가하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무수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인구수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알기로, 제가 생각하기로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오염, 인구수 증가, 그리고 개인당 필요한 소비 물질의 증가.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은 에너지, 그러니까 뭐 난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제가 알기론. 그리고 물도 더 많이 쓰고요.
뭐 먹는 거 자체를 또 많이 먹진 않겠지만 뭐 스마트폰도 교체 주기가 빨라진다든지 뭐 스마트폰에 뭐 장신구를 단다든지 아니면 내가 옷을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사는 걸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아서 뭐 그렇지 않지만 뭐 어떤 분들은 옷을 이제 뭐 1년이면 굉장히 여러 벌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신발을 모을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건담 같은 것도 이제 취미로 좀 샀었거든요. 건담 같은 걸 살 수도 있고 그런 등등등등의 상황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대에서는 그런 사람의 유익거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를 어느 국가가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유통을 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면 그런 나라들의 환율이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이라고 하기 그렇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의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두 번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갔네. 있고. 자, 2번의 상황.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시대가 오면 그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생산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힘과 외교력, 화폐의 상황 등등등을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거 필요한 물자 많이 갖고 있다. 뭐 그 국가 뭐 저는 이제 주요국 보통 하면 뭐 대충 한 뭐 G20 국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파악은 아니지만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경로 거의 대부분 이제 G20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그 여러 경로는 유튜브나 구글 서치나 관심 있는 나라들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관심 있는 나라가 생기죠. 그러면 좀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뉴스도 보다 보면 뭐지 스리랑카가 IMF를 간다 하더라 하면 뭐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어디에 있는 나라며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뭐 이집트가 힘들다더라 뭐 그런 건 이제 한번 볼 수도 있고 뭐 터키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최소한 G20 뭐 G20이 아니더라도 뭐 멕시코나 뭐 브라질 G20인가 하여간 그런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거나 인구수가 많은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그런 주요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국가들이 주로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수출을 하고 있으며 뭐 그런 것들 어느 국가랑 상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파악을 투자자 여러분들이랑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뭔 투자를 할 거면 내가 주식을 하거나 뭐 환원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솔직히 적금 놓고 전세 계약만 해도 좀 세상 돌아가는 거 알면 좋죠. 저도 모를 땐 몰랐는데 저도 이거 그 경제 공부 많이 한 게 왜 집을 맨날 비싼 때 사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 보면 항상 집을 뭐 주변 사람이라 봤자 뭐 몇 살이나 없지만 이렇게 보면 집을 사면 제일 비쌀 때 사더라고요. 꼭 비쌀 때 사요. 그래서 난 이게 도대체 왜 사람이 비쌀 때 사는가? 쌀 때도 분명히 많았었는데 왜 비쌀 때 사는가? 꼭 비쌀 때만 사는가? 그거가 궁금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경제학자들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파악하게 된 거죠. 뭐 그렇고요. 그러면 그 파악하고 있는 나라가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지 뭐 그것들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국방력, 외교력 이런 것도 뭐 국방력 순위도 나오고 뭐 좀 그래서 러시아 보면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화폐의 상황 이게 뭐 국제 화폐인지 아닌지 얼마나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지 뭐 등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화폐의 상황 등등을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국가다. 뭐 그 외에도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정도, 국가, 국민, 기업 등등의 부채의 정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 국민, 기업 등등의 부채의 정도 그리고 그 국가의 첨단 사업의 마진율과 독점력의 정도.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부족한 시대가 온다면 뭐 이런 그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많이 갖고 있고 또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지언정 그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한다면 이 화폐의 가치 하락은 보통 뭐 금리 인하나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락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금리 인하 이 등등을 꼭 붙이는 건 금리 인하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에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추경을 뭐 하면 되네 안 되네 뭐 한국은행이 국채를 뭐 얼마나 매입을 하고 있는지를 아냐 뭐 그 국채 발행하면 뭐 그거 뭐 어차피 한국은행이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총리니 뭐 한국은행장이니 뭐 하시는 분들이 국채 발행이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뭐 통화량의 증대라든가 뭐 그런 것도 그 화폐 가치 하락에 주요한 영향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에 있는 이 주요한 생필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얘기를 들면서 그 전 영상을 보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번 생활에 필요한 물자 부족한 시대가 온다면
화폐의 가치 하락을 용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그걸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이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뭐 국방을 갖고 있는 나라면 여유는 있겠지만 여유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뭐 국가의 그런 어떤 생필품 등 주요 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혹은 국민 혹은 기업 등등의 부채 정도랑 그 국가의 첨단 산업이 중요한 건 이게 그 국가의 미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이죠. 금리를 만약에 미친 듯이 높여가지고 첨단 산업에 영향을 끼칠 정도, 그러니까 첨단 산업의 마진율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가버리면 그 첨단 산업을 접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첨단 산업의 마진율 그리고 독점력도 중요합니다. 왜 첨단 산업의 독점력이 중요하냐? 일단 독점력이 높아야 마진율이 높을 수 있고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독점력이 높아야 마진율이 높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생필품이 중요한 시대가 오면 저기가 중요할까요? 특허라든가 어떠한 기업의 독점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올까요? 저는 굉장히 카피와 불법 복제, 복사, 기술력의 유출이 오히려 더 쉽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력, 뭐 기술력이라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정학적인 이유나 뭐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이 독점력이 크다면 그런 것들에서 조금 더 뭐 기술 유출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독점이 워낙에 크다면 그런 것들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국가나 국민 혹은 기업 등등의 부채의 정도가 낮을수록 그 국가의 첨단 산업의 마진율이 높고 독점력이 강할수록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높아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의 상한선의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다. 상한선이 쉽게 말해서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나라는 금리를 인상을 많이 못하는 반면에 이런 뭐 부채도 좀 적고, 예를 들면 첨단 산업 이 마진율도 높고 독점력도 높다. 독점력이 높은데 뭐 카피 이딴 걸로 뭐 비벼볼 수 없는 독점력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상한선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어떠한 관점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라는 게 항상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어떤 하나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MMT 가로치고 돈 MMT 돈 막 찍자는 거 아니에요? 머니 프린팅? 돈 미친듯이 찍어보자. 근데 어떨 때는 이 MMT를 해도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죠. 그리고 어떨 때는 QT와 인상을 해도 라고 해도
이게 물가가 QT도 하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없애자는 거예요. 돈을 겁나게 없애보자 하는데도 물가가 상승하는 기적을 일으키죠.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번 상황에 있는 사회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생활이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시대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물자 풍부하고 막 넘쳐나고 막 그런 황금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정량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자가 만약에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해, 말도 안 되게, 그러면 무슨 환율 이런 걸 뭐 생각할 겨를이 없을 겁니다. 전 이거 장담합니다. 물자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하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서 선진국들,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뭐 G20이나 뭐 제가 말한 주요국들 있죠. 그런 주요국들도 물자를 구하지 못해서 물자난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뭐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끔찍하죠. 뭐 투자가 문제가 아니죠. 투자 뭐 그거 왜 합니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죠. 기도.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물자가 너무 풍족해요. 근데 뭐 돈이 좀 풀렸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뭐 솔직히 말해서 물가가 그렇게 오를까요?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발생할까요? 뭐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어떤 나라는 물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굶고, 뭐 어떤 품목은 그 국가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수출을 제한하고, 뭐 인도네시아 뭐 팜유 수출 제한, 뭐 인도 석탄 수출 제한 이런 거 할까요? 물자가 너무 풍족한데, 돈이 그까짓 좀 풀렸다고 물자가 너무 풍족한데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경제 하시는 분들 뭐 많이 격언을 얘기를 하십니다. 격언. 뭐 총소리에 주식을 사라. 죽이지 않습니까? 총소리에 주식을 사라. 이거 뭐 다 맞습니까? 다 맞을까요? 이게? 이 총소리가 왜 나는지, 이 총소리가 나는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주식을 사야 될 수도 있고, 뭐 돈을 확보해야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무조건 총소리에 주식을 삽니까? 빵 하면 주식 사는 거예요? 전쟁 났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총소리에 왜 주식을 삽니까? 상황을 봐야죠. 돈을 들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갚아야 될 수도, 내가 빚을 지고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될 수도 있죠. 그 자기가 믿는 뭐 그런 어떤 종교에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산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 이거 기가 막히는 이거, 응? 이거 정말 명언이죠, 명언. 저도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도 이거 뭐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떠오르기 싫은 아이 머시기, IMF를 보자고요. 그때 1등 기업이 제가 알기로 틀릴 수도 있는데 현대였고요. 2등 기업이 대우였고요. 3등이 삼성이었습니다. 자, 암담하죠. 이거 저기 확률적으로 내가 돈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돈이 100% 있다. 그럼 1등이니까 좀 많이 넣겠죠? 1등에다가 50% 넣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대우 30% 넣고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삼성 20% 넣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거의 다 날라갔죠. 얘는 완전히 날라갔고, 제가 알기로 얘는 많이 날라갔죠. 거의 안 남았죠. 그 현대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현대가 아니에요. 지금 얘 하나 남았습니다. 얘 하나 3등. 항상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들 스스로 일하게 하자. 야, 좋죠. 이거 기가 막히죠. 돈이 지가 스스로 일한다는데 돈을 벌게 하자. 좋죠. 근데 돈 그 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이 스스로 일하는데 항상 버냐고요. 항상.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이런 얘기를 해서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팩트는 죽어 있습니다. 팩트는 사람이 죽어 있어요. 현재 상황은 팩트는 현 상황은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1번 이렇게 현 상황 사람 다시 이렇게 가겠습니다. 내 친구한테 설명하는 저거는 너무 끔찍해서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1번 사가 하겠다. 이런 상황이 1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사가 치료를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정말 너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 의사라고 사람을 다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 살리면 좋겠지만 그럼 의사가 아니라 신이죠. 치료를 하다가 피치 못한 상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상황 자동차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랑 1번이랑 같냐고. 예를 들어서 3번까지 예를 들 필요도 없이 1번이랑 2번이랑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 있냐고.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이든 자산시장이든 이것만 믿고 투자를 안 하고요. 총소리에 주식을 사라. 아니 총소리에 왜 주식을 삽니까? 총소리에 왜? 왜 어떤 총소리가 언제 어떻게 났는지를 보고 총소리에 주식을 사야지. 예? 그리고 자산시간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 아니 왜 꼭 자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까? 뭐 그 사람 인생이 뭐 솔직히 사람 인생이 뭐 많이 살아야 뭐 지금 뭐 어쩌고 하는데 100년 산다고 보지 않습니까? 100년. 그 중에 내가 돈을 쓸 연도가 몇 년이나 될까요? 100년 중에 저도 나이 좀 먹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최소한 30년 안에 수업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년 안에. 근데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잃어버린 30년 될 수도 있어요. 30년 안에 수업을 봐야죠. 네, 지금 30인데 30년 지나면 60인데 잃어버린 30년 딱 맞았어요. 그러면은 뭐 그 다음부터 벌면 의미는 있겠지만 참 힘들죠. 그러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돈을 스스로 일하게 하자. 뭐 기업의 투자에서 맞는 얘기인데 뭐 틀린 얘기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아래 이런 얘가 적당한지 뭐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어쨌든 투자를 할 거면 뭐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뭐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뭐 환율 얘기를 하면 뭘 사라, 뭘 사라, 뭘 팔아라, 뭐 어떻게 해라, 숏을 쳐라, 뭐 롱을 잡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 때 사는 이유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설명해 주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는 이걸 왜 샀고 뭐 이러한 이유에서 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유가 사라지고 나면 팔 것이다 하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도 중요해요. 뭐 이거를 뭐 가격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격으로 본다기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게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이 됐다. 그래서 팔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산 이유를 뭐 대표할 수 있는 뭐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뭔가를 샀지만 이 뭔가를 팔 때의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에너지 가격. 여기서 이 달러 표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 표시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에너지 가격을 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석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을 달러 표시일 때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솔직히 뭐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내가 뭘 사라, 지금도 거의 뭘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서 이거 맞나 뭐 이런 싶긴 한데 저 뭐 사라고 안 했습니다. 절대 뭐 사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 달러 표시 에너지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을 지금 중요시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되면 제가 산 것들에 매도를 치고 다시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대 혹은 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와 있는 그런 자산을 사겠죠. 저 같으면 그게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금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금을 그때 산다는 게 아니라 뭐 하여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때 상황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근데 이게 살 때 사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이놈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시장을 따라가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항상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투자 얘기까지 나오네. 어쨌든 환율 얘기하면서 투자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투자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걸 하려면 제가 또 계속 얘기했지만 뭐 투자가 됐든 솔직히 말해서 피아노 조일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죠. 미래를. 그리고 저도 피아노 일을 할 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예측하면서 해요. 그리고 장사가 앞으로 뭐 좀 잘 될 것인가 좀 안 될 것인가, 미래를 예측을 해야죠. 잘 될 때는 무리해서 피아노도 좀 많이 구입을 해놓고 구해놓고 뭐 사업도 확장을 하고 그래야겠지만, 잘 안 된다 생각하면 빚도 갚고 그동안 빚을 졌으면 어떻게 돈도 조금 모아놓고 그걸 해야 안 될 때 버티고, 그러다 보면 잘 되는 데 오면 또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좀 벌고. 그러니까 투자가 됐든 인생에 됐든 저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독서가 됐든 유튜브를 보든 간에 그 사람의 관점, 이게 계속 관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나,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사람의 견해를 글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환율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화율이라고 썼네. 환율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뭘 원하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뭘 사라, 뭘 팔아라.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못 합니다. 친구들한테는 하긴 하는데요. 친구들도 제 말대로 하지 않고요. 제가 말한 대로 제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뭘 사라 팔아라 얘기는 못하지만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격언, 저는 이거 거의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격언, 총소리에 주익을 사라는 둥, 장기적으로 우사냥한다는 둥, 돈을 스스로 일하게 한다는 둥, 이거 거의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뭐가 됐든 이렇게 투자를 하든 내가 일을 해나가든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감사하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있다면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